한 주간에 쌓였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강렬한 미스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리고 섬뜩한 공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 속에 함께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불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저는 미스테리 보림입니다. 내가 본 미래. 2024년 8월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지진 임박 경보를 발령하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그 혼란에 휩싸인 일본에서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의 예언을 적중했던 한 만화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화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99년 작가 타츠키료가 쓴 내가 본 미래입니다. 1954년생 작가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대 머리맡에 펜과 종이를 놔두고 일어나자마자 그녀가 꾼 꿈을, 즉 예지몽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1999년 그녀가 출판한 책 표지에 대죄에는 2011년 3월이란 예언을 표지로 떡하니 실은 이 작품을 끝으로 타츠키료는 만화계를 은퇴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책을 출간하고 12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며 단숨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일은 흔하디 흔한 도시의 전설, 괴담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는 오래전에 절판되었고 그 희소성 때문에 중고 서적으로 약 10만 원,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화책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급기야 작가를 사칭하는 인물이 잡지 인터뷰를 하거나 인플루언서들이 마음대로 이 예언을 해석하고 살을 갖다 붙이면서 지상파 방송에 여과 없이 소개되는 등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2022년 작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나와 내가 본 미래 완전판으로 세상을 다시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그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꿉니다. 제가 구글어스처럼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진짜 재해는 2025년 7월에 일어나요.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 중간쯤에 있는 해저에서 팡 하고 폭발음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해변에서 커다란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해일이 들어닥쳤어요.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지진의 약 3배 정도는 더 컸어요.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들이 솟아나고 홍콩에서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은 태평양 쪽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큰 해일에 삼켜져 수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꾼 예지몽은 꿈을 꾼 날짜와 실현되는 날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지진이 일어난 날은 2025년 7월 5일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999년 출판한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나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이 만화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화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예언한 사건들 중에 유명 연예인에 대한 예지몽도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에 대한 예지몽인데요. 그 예지몽은 2번이나 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76년 11월 24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성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그의 팬이었던 친구와 같이 보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1986년 11월 28일 그가 사망하고 그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꿈을 정말 꿈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HIV 간염 합병증으로 인해 45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고 2018년 프레디 머큐리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일본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일본의 유명 락 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을 예언한 꿈입니다.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락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1983년에 데뷔한 유명 락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 비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꿈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비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1995년 1월 2일 꿈에서 갈라지는 대지와 문자를 보았다. 그리고 15일 후 1995년 1월 17일 고베에 대지진이 발생하며 고베시와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주변에 있었던 사망 사건도 예언하게 됩니다. 터널과 같은 장소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꿈이었어요. 잠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인근 공원과 꿈이 흡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황해서 취재용 카메라로 촬영했죠. 사진을 현상한 날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해당 공원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피해자 여성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책이 출판된 내용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일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결국 세상에서 잊혀져 갔는데요. 그러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1996년 3월 11일 대참사는 2011년 3월 동일본 어디선가 라는 문자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얼굴 한쪽이 다치는 꿈을 꾸었죠. 그러고는 15년 후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발생했고 실제로 작가는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만화는 15가지 예언 중 13가지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머지 2가지 예언은 무엇인가요? 후지산 분화인데요. 1991년 8월 20일 그림 엽서 같은 아름다운 후지산. 구름들이 굉장한 기세로 빙글빙글 돌면서 화산을 뿜기 시작했어요. 후지산이 분화하는데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만화 내가 본 미래의 표지에 있는 꿈 일기에 첫 번째 실려 있고 해당 꿈은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선 예언들을 살펴본다면 규칙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의 배수로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으로부터 35년이 지난 2026년 8월 20일이나 또는 40년이 지난 2031년 8월 20일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후지산은 활화산이며 이미 2011년부터 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2021년 7월에는 후지산의 분화에 대비하는 해저드 맵이 장작 17년 만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분화 3시간 만에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가나가와현의 쓰나미. 꿈을 꾼 시기는 확실하진 않아요. 가나가와현의 오코하마에 여러 차례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봤어요. 꿈속에서 이상한 썰물을 목격한 거대한 쓰나미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저를 삼켰죠. 시계를 봤는데 시계는 정확하게 5시에 멈춰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후지산과 타츠키가 사는 가나가와현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 두 곳에서 벌어질 미래의 일이 동시에 터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또한 2021년 4월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나가와현과 가까운 일본 남해에서 진도 8에서 9 거대한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추가로 예언한 후지산 폭발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지산 분화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바로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앙이라는 겁니다. 1998년 인도를 여행하고 있던 그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인도를 갔을 때 앞에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어요. 비유하자면 걸쭉한 수프가 끓는 것처럼 일본 열도의 남쪽의 태평양 부근에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봤어요. 해저의 화산인지 폭탄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숙소에 함께 있는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그녀는 똑같은 꿈의 내용을 꿉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진짜 재해는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꿈을 설명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의 높이는 관측기 상으론 9m라고 하니 최대 높이는 40m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3배나 높은 큰 쓰나미가 올 거라고 하니 얼마나 큰 재난이 일어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태평양 해저에서 폭발이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가 동아시아 일대를 덮치고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다는 것인데요. 그녀가 말한 규모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부산을 넘어 양산까지도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쓰나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대재해라는 단어가 함께 보였지만 2025년 7월에는 대재난이라는 단어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자연적인 재해냐, 인위적인 재난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적 재해인 반면 2025년 7월 이 대재앙은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이 아닌 핵폭탄이나 운석에 의한 폭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섬뜩한 것은 그녀는 예전 꿈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본 적이 있는데 7월 15일이라는 것은 보였지만 연도수는 보이지 않아 자신이 죽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 열도를 강타할 지구 전체를 뒤흔들 대재난. 그 이후의 장면을 보고 그녀는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2025년 7월 15일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을 대비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밖에도 타츠키류는 재난 뒤에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녀의 눈에는 아주 빛나는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해일이 지나간 후에 세계는 너무 힘든다 그래요. 대지진으로 재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주 비참해지고 지구가 마그마라는 화염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러니 재해가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밝고 환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풀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내서 살아보자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만화로 이 일을 알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대재해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화제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을 맞이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번은 완전한 미래를 본 거죠. 이번에는 제 만화와 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재해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봤어요. 그날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만 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도망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까지 정확히 알면 모두가 정확히 움직이지 않을까요? 대비해야 합니다. 재해가 닥친 이후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대재앙을 적은 꿈의 일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거기엔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적중률과 정확성을 보인 그녀의 꿈, 내가 본 미래.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 금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